이범호 감독의 담대한 선언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다 돌아온 상태에서 붙으면 공격력은 우리가 뛰어난 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감독? 지난해 MVP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돌아오면 기아의 타선은 한화마저 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는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한화가 현재 리그 최강이라지만 주축 타자들의 복귀로 타선이 완성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 과연 완전체 기아는 후반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가능성과 현실적 과제, 그리고 전략적 요소를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가을 기적을 기대하는 팬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전반기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은 45승 40패 3무. 리그 4위라는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놀라울 정도로 불완전한 전력 속에서 이룬 결과입니다.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 이리 등 핵심 전력의 연쇄 이탈, 아담 올러의 중반기 부상, 젊은 선발진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은 분명 긍정적이죠. 전반기 기아의 전략 키워드는 버티기 야구였습니다. 타선은 최형우와 박찬호가 이끄는 베테랑과 유망주들의 조합으로 나름의 연속성을 유지했고, 제임스 네일은 리그 최다 이닝 소화라는 헌신으로 마운드를 지탱했습니다. 또한 외야에서는 오선우와 김호령 등 대체 선수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3연전 한화와의 시리즈에서 스윕을 당하며 상위권과의 격차가 벌어졌고, 특히 주전 타자 없이 맞붙은 한화전은 기아의 공격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아의 전반기 득점력은 리그 중위권에 머물렀고 장타력에서도 확실한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곧 주력 선수들이 빠졌다는 명백한 원인으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했다는 건 완전체 복귀 후의 기대치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대로도 4위였는데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이 돌아오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실제로 나성범은 복귀 후 빠르게 타격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선빈 역시 내야 수비의 안정감뿐만 아니라 컨택형 타자로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의 연결고리를 담당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도영까지 합류한다면 그 자체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죠. 김도영은 지난해 타율 3할 4푼 7리, 38홈런, 40도루, 109타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임팩트로 MVP로 선정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빠진 기아 타선은 흔히 말하는 심장 없는 육체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탈 이후 타선은 빠른 발과 장타력, 그리고 득점 기회 창출에서 현저하게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김도영의 복귀는 단순한 선수 한 명의 복귀가 아니라 기아 공격력의 회로 전체가 다시 작동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아는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이어지는 타격의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말한 다 있을 때 붙어보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입증할 조각들을 모아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제 이 퍼즐이 언제 완성되느냐, 그리고 완성된 퍼즐이 어느 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주느냐가 후반기 기아의 반전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김도영이 없는 기아는 말 그대로 고삐 풀린 마차에 가깝습니다. 리드오프와 중심 타선을 동시에 맡아줄 수 있는 리그 유일무이한 자원이자 3루 수비에서도 리그 최상위 기량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닌 공격의 흐름과 수비 밸런스를 동시에 깨뜨리는 이중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김도영이 빠진 이후 기아는 득점 루트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올해는 타격을 기다리는 야구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중심 타선이 터질 때는 이기지만 그렇지 않으면 맥없이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었죠. 나성범과 김선빈이 돌아온 지금도 김도영이 빠진 타선은 여전히 퍼즐한 조각이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아는 일본의 박찬호나 오선우를 기용하며 버티고 있지만 김도영이 복귀하면
단숨에 연결 타선에 힘이 실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루율이 높고 도루와 장타를 모두 갖춘 김도영은 경기 초반 상대 선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작전부터 위협적인 타자입니다. 이로 인해 중심 타선은 보다 정돈됩니다. 나성범, 최형우, 위즈덤 등 중장거리 타자들이 뒤따르게 되면서 공격의 리듬이 살아나게 되는 구조죠. 여기에 김선빈이 6에서 7번 타순에서 하위 타선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기아는 모든 타선이 어느 자리든 득점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뀝니다. 또한 팀 전체 사기와 분위기 반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팀 내부적으로는 자신감 상승 효과가 있고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로 반전의 시간이 왔다는 분위기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후반기 초반 상위권 팀들과의 연이은 대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분위기 반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합니다. 김도영은 햄스트링을 2번이나 다쳤고 양쪽 모두 반복된 부상입니다. 이는 재발 위험이 크며 성급한 복귀는 오히려 시즌 전체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8월 초 복귀는 힘들 것이라며 선을 그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복귀 직후에도 경기 감각이 곧바로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6주 이상 실전을 뛰지 않은 타자가 KBO 정규리그 후반의 실전 강도에 바로 적응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은 퓨처스 리그에서 최소한의 실전 감각을 점검한 뒤 1군 콜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가장 유력한 시점은 8월 중순입니다. 마침 그 시점 이후 기아는 한화, LG, 롯데, NC와의 승부처 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김도영의 합류가 타이밍상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기아는 완전체로서 후반기 진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김도영 한 명이 돌아온다고 해서 단숨에 1위를 탈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기아가 안고 있는 득점 불균형과 수비 불안정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자 전력을 완전체로 완성시킬 수 있는 라스트 퍼즐이 바로 그입니다. 다 돌아오면 공격력은 우리가 낫다? 이범호 감독의 이 말은 단순한 자신감 표현이 아닙니다. 전력을 회복한 기아는 한화와 충분히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내부 확신이자 선수단에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먼저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을 봅시다. 기아는 올 시즌 한화의 3승 8패로 크게 열세입니다. 특히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는 광주홈에서 시리즈 수입을 당하며 1위 싸움에서 사실상 멀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엔 11승 5패로 한화에 강했지만 올해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셈이죠. 그렇다고 모든 경기가 일방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양 팀의 맞대결 11경기 중 무려 6경기가 1점 차, 2경기가 2점 차였습니다. 8할 가까운 경기가 박빙의 승부였다는 뜻이죠. 승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한두 순간이 다르게 작용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수입은 당했지만 경기력에서는 밀리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화의 압도적인 투수력을 넘어설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반기를 지나며 한화는 확실한 리그 1강으로 떠올랐고 기아는 부상과 공백 속에서도 4위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의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김도영이라는 마지막 조각이 복귀하는 순간 기아는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디펜딩 챔피언 기아가 다시 돌아와 정규 시즌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키는 김도영의 복귀 타이밍, 그리고 이범호 감독의 승부수에 달려 있습니다. 8월 야구는 더 뜨거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팬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